하루만 지나도 분필이 마르는구나. 좀 해봐야 되겠네. 자, 2번부터 봅시다. 얘는 이제 지난 시간 개념 설명할 때 했듯이 이제 부분 전개, 그 전개를 일부만 할 건데, 일부만 전개를 할 건데, 일단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주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것만 먼저. 얘가 이제 마이너스 k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해진 것, 마이너스 3하고, 또 이렇게 곱해진 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4니까 k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랑 곱해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마이너스 k랑 곱해져서 k, 그리고 또 1하고 요 3하고 곱해지겠을 거니까 플러스 3까지.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6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까지. 좀 차분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죠. 그냥 어렵지 않게. 4번은 이제 뭐 그냥 무작정 전개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식을 볼 때 중괄호를 좀 활용해서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B는 그대로고 A하고 C가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꿔줘서 B 더하기 A 더하기 C로 이제 부호가 반대되는 것들을 묶어주고요. 여기서도 B를 앞으로 쓰고 B 빼기 A 더하기 C로 얘를 묶어주면은 합과 차의 곱의 형태가 되겠지. 그렇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인 거, B가 부호가 반대가 됐고 이제 B만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얘도 A 빼기 C로 묶어주고 플러스 B 하나, 그리고 A 빼기 C 묶어주고 또 마찬가지 플러스 B 하나. 이렇게 했을 때 합차로 우리가 정리가 돼서 얘는 B제곱 빼기 A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 빼기 C의 제곱 빼기 잘못했다. 뭐가 잘못됐냐? 이거 마이너스 B다. 빼기 B제곱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은 2B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죠? 2B제곱이. 또 얘는 넘어가면은 A 더하기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빼기 C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값이 가운데 있는 건 날아갈 거고, 2A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나올 거고, 정리를 마저 하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와서 이제 B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되는 것까지 확인 됐죠? 어렵지 않죠?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급생식 변형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거고, 모르면은 조금 불편한 거고, 뭐 그런 형태 문제. 5번도 풀이가 짧을 수 있으니까. 자, 얘도 A 빼기 B가 3루트 2였고요. 자,
그쵸? 그리고 b 빼기 c가 3 플러스 2 루트 2. 3 플러스 2 루트 2였고요. 그리고 b 빼기 c가 3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그때 구하라고 했던 식이 어떤 모양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값, 이 값을 구하라가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지. 그러니까 얘가 쭉 정리되는 과정이 얘가 2분의 1로 묶이면서 안쪽이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 제곱 해도 되고 a 빼기 c 제곱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익숙한 모양, 요 모양으로 정리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요 중간 과정 우리가 스킵하면 돼. 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뭐 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 중간 과정을 한 번쯤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두 배하고 완전제 없이 묶어가는 거죠. 한두 번 정도 본인이 해보고 나면은 사람이 좀 어떠냐, 불편한 건 싫어. 그러니까 불편하기 싫으니까 외우게 돼 있어. 그죠? 약간 그러니까 그 과정들 한 번씩 해보면 좋고, 그대로 대입하면 돼. 얘는 알고 있고 얘는 알고 있는데 얘를 모르니까 두 식을 그냥 더해버리면은 b가 사라지고 a 빼기 c가 두 개를 더했으니까 6이죠. 그러니까 c 빼기 a는 마이너스 6으로 넣으면 될 거고, 얘는 a 빼기 b는 3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이죠. 그죠? 아우, 이것도 귀찮다, 근데. b 빼기 c는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그렇게 다 더해서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뭐 답이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7번하고 10번만 한번 해봅시다. 7번, 10번. 그러니까 7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기호 준 건데, 그 식 정리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번은 얘도 이제 곱셈공식 변형인데 분수가 좀 섞였어. 그러니까 두 문제만 해볼게요. 이 페이지는.
봅시다. 자, 얘도 7번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는 좀 식이 길어지는 것 뿐인데, 이제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얘부터. 이제 속이 이제 빈 거는 얘를 따라가죠. 그래서 얘는 이제 A에다가 얘는 살려주고요, 일단. 칠해진 거는. 그 소개가 이제 앞에 거의 2배. 그러니까 2B에다가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A 요로 꼴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이 칠해진 요 놈을 따라가는 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2배를 빼는 거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에서 2배를 뺄 거니까 2배에 2B 플러스 A를 뺄 겁니다로 정리. 그럼 마저 정리를 하면은 A 빼기 4B 마이너스 2B 2A.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4B까지 우리가 한 정리를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넣읍시다. A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올 거고, 그거 반대. 그리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4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까지. 그래서 마저 구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7까지.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나요? 맞냐? 그쵸? 답이 몇 번에 있냐, 그럼? 2마마? 1번에서 답이 체크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시험 문제 풀면서도 좀 내심 좀 불안해. 그냥 자신 있게 풀어. 그죠? 평소에 자신 있게 풀고 평소에 이제 정답률이 올라가다 보면 부담이 좀 없어지는 거고, 어지간해서 그리고 좀 시험 볼 때쯤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공부하면 어지간하면 안 틀려.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좀 믿으면서 공부. 뭐 혼자 풀 때는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번은 얘는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이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가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ab x 곱하기 x분의 1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x분의 1. 그러니까 이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하면 되겠죠. 왼쪽 식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얘를 플러스 4를 해줘야 되는 거. 얘를 좀 우리가 보통 2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럼 얘 제곱하면 10이고 12에다가 4 더하니까 얘는 16이고, 양수 xy라고 그랬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4의 세제곱 64,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52다까지. 됐죠? 그래서 좀 천천히 본인 속도대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AB 역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3AB잖아. 그러니까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이니까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약분 되겠지. 우리가 외울 때는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로 외웠을 거. 맞아요? 자, 넘겨서 실력 문제입니다. 여기도 좀 건드려 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감이 있긴 한데 32쪽에서 조금 애매하네. 심령을 풀까 위에 거를 풀까. 도형 문제를 일단 풉시다. 2번하고 3번 먼저 해볼게. 2번 먼저 해볼까? 하나씩 끊어갑시다. 얘는 2번 먼저. 32쪽에 2번.
나림이가 지난 시간 안경을 썼었나? 네. 이미지가 또 다르네. 안경 썼을 때랑. 원래 안경 안 쓰고 다녔는데. 그날 쓴 거였어? 네. 비료 너무 빨리 마른다. 비료 마릅니다. 비료 좀 좋다. 너무 빨리 마르는데? 네? 얘는 아니다. 얘는 그냥 A에 대한 방정식을 그냥 구해주면 되죠. 이 두 개의 합이 20일 때 이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가 문제. 그러면은 이제 이 S1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2니까 여기는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중점이니까 얘가 2분의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S1은 2분의 A 더하기 2를 우리가 제곱한 거. 얘가 S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2는 이제 여기가 아까 방금 했듯이 2분의 A 더하기 2인데, 그쵸? 거기서 요 이름만큼을 또 빼야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2에서 또 2를 뺀 값.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a 더하기 2에서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를 한 거. 그래서 2분의 a 빼기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구해주면 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a 빼기 2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죠? 일부러 좀 풀어 쓴 거고 직관적으로 보이면 그냥 빨리빨리 풀면 되겠지? 그래서 S2의 넓이는 이제 2분의 a 빼기 2의 또 제곱. 이제 그게 20이다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얘를 마저 정리하면 4로 묶일 거고요. a 제곱에 플러스 4a 더하기 4. 그리고 뒤쪽 거는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제 마이너스 4에 사라질 거고 4분의 2a 제곱이니까 2분의 1 a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20이다. 그렇죠? 얘가 넘어가면 18이 될 거고 a 제곱이 36이니까 a 값은 길이니까 양수만 선택해서 6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될 거는 얘는 이제 a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a가 6이니까 6만 그대로 넣으면 8의 제곱이 돼서 64가 되는 게 답이 되겠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을 해줄 수 있으면 돼. 이게 뭐 딱히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분수가 섞였을 때 우리가 좀 당황하는 거. 이게 이제 풀면서 좀 훈련을 하면 되겠지. 자, 다음은 밑에 3번이 좀 힘들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봅시다. 3번 시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좀 침착하면 되는 거였고 3번은 이제 공식을 좀 여러 번 써야 되는 거여서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 거라서 이제 공식만 좀 적어주면은 x, y, z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플러스 2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 공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묶음에 대해서 쓸 공식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세제곱이 또 등장을 했나? XYZ도 등장했고, 뭐 이상한 모양도 하나 등장했고, 그죠? XYZ가 등장을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제곱들의 합. 그렇죠? 제곱들의 합에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를 한 게,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Z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개 공식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놈이 조금 괴상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니까 한번 일단 시도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을게. 이제 좀 요 3번 같은 문제가 별 부담 없이 풀리면 약간 곱셈운식 변형이 좀 부담이 사라질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 번 풀더라도 극복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얘도 우리가 침착하게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제곱의 합들이네. 저 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플러스 z제곱 x제곱. 얘가 이제 p분의 q다. 그래서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하시오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으로 구해야 될 건 요 놈이고요. 위에 식에서 이제 하나씩 좀 쫓아가는 거야. 얘가 이제 어디서 나올지는 알고 있으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xy 더하기 yz 더하기 그러니까 zx를 우리가 제곱한 거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 플러스 z제곱 x제곱에다가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2배, 2배, 2배야. 그래서 얘를 좀 풀로 써서 정리를 좀 하면은 2배의 xy제곱의 z 플러스 2배의 yz제곱의 x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는 플러스 2배의 zx제곱 y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EXYZ로 묶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X 하나 남고 여기서는 Y가 하나 남고 여기서는 Z가 하나 남는 형태로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 그냥 쓰면 되죠. 플러스 EXYZ로 묶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거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하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등장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은 요 두 개고 여기서 얘를 그냥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괜찮고요. 오래 걸린 작업 아니니까. 그지? 근데 이걸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풀 거다를 알고 풀면 되고. 그래서 적용해야 될 게 얘 적용하고 얘 적용하고 얘 적용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 있죠. 근데 일단 써놓고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빈칸 넣기밖에 안 되긴 해.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빈칸을 넣어봅시다. 이게 또 귀찮은 게 분수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여기는 1 들어갈 거고 그죠? 여기는 2분의 7이 들어가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되냐?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5가 돼야 되나? 맞죠? 그래야 1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y, yz 플러스 zx가 또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일단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써놓읍시다. z가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2분의 7이고. 그렇죠? 그럼 위에서 나온 세 묶음 다 찾았고, 이제 밑에서 얘를 필요한가? 그렇죠? 필요한가 찾아보자. 다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얘를 갖다 두면 얘는 16분의 25. 그렇죠? 밑에 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할 게 요놈이고요. 얘는 아까 xyz가 마이너스 4분의 3 써있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또 1이니까 곱하기 1까지. 요놈을 구해주면 되겠죠. 됐죠? 생각보다 얘 안 고쳐서 여기서 바로 넘어왔네. 그지? 그러니까 좀 해보면은 생각보다 더 짧죠. 자, 넘겨서 4번은 얘는 이제 요 위에 거대로 적용만 해보면 돼. 혹시나 이제 나중에 질문이면 그때 클리닉 다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 숙제하고서 합시다. 오른쪽에 7번하고 8번 해볼게요. 33쪽에 7번, 8번.
8번은 조금 귀찮네. 칠 7번은 좀 모양이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얘도 곱셈공식 변형에서 좀 대표 유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x, 그리고 y, 그리고 z로 두게 되면은 건널비는 이제 밑면이 xy, 옆면이 yz,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면 혹은 정면에 있는 게 zx죠.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한 게 몇 개씩 같냐면 앞뒤로 위아래로 좌우로 있으니까 두 개씩 있을 거고, 얘가 이제 124다. 건널비. 그 모든 모서리 합은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그게 이제 종류를 몇 개씩 있을 거냐면은 여기 이제 4개씩 있을 거고, z도 4개씩 있을 거고, y도 4개씩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4를 한 게 60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얘는 15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AG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또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요 AG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올 거고, 여기 z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피타를 2번 써서 뭐 요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루트를 씌워준 게 우리가 구한 AG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구할 거니까 얘를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얘가 요 15의 제곱이니까 225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124였죠. 124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225에서 124 빼면 얘 얼마냐? 101인가요? 101이 될 거고, 얘는 루트 10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용주야, 졸려? 아니야, 괜찮아. 좀 요새도 학교에서 좀 많이 하냐 이거죠? 오늘 활동 많이 했어. 8번은 이제 별건 아니고 나눗셈은 그냥 2번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뭘로 나누라고 그랬냐?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2x 빼기 1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몫이 qx고, 나머지 몰라요. 그지? 나머지 모르고, 이 qx를 또 뭘로 나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이때 몫이 a고 나머지가 b라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나눗셈을 그냥 2번 하자야. 그쵸? 별건 없어요. 2번 합시다. 4x 4제곱에 플러스 10x 세제곱. 이런 문제는 좀 살짝 귀찮습니다. 얘를 이제 2x 빼기 1로 나누자. 얘가 이제 차수가 차이가 클수록 좀 이게 쓸 게 많아. 얘는 4차고 1차니까 쭉 내려가는 게 크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2x 세제곱 들어갈 거고, 2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빼면은
4x 세제곱 둘이 맞죠? 침착합시다. 12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까지 나오고요. 좀 미쳤네. 플러스 6x 제곱 그러면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또 12x 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게 플러스 6인가요? 6x인가요? 6x 또 12x 제곱에 마이너스 6x 나오는 게 4x 플러스 9까지 여기서 또 들어가네. 플러스 2까지 들어가면은 4x 마이너스 2고 빼면 11이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위에 거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혹시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를 또 뭘로 나누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한 번 더 나눕시다. 얘는 마이너스 2x 들어가고 얘도 한 번만 나누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6x 그래서 빼면은 얘가 남는 게 10x 제곱인가?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네. 10x 제곱 플러스 2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0까지 10x 제곱에 마이너스 20x에 플러스 30 빼면은 20x 마이너스 28인가? 목가나 a하고 b를 더하시니까 18x 마이너스 38 요놈이 답인가 봅니다. 답 있냐? 오케이 다행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싫어 그지? 일단은 조금 하기 싫게 생긴 것들 좀 풀긴 했는데 각자 숙제할 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피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자꾸 부딪혀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공식 좀 외우고 약간 다항식 연산까지 우리가 좀 과제를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우리의 성의의 문제.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성의껏 풀고 잘 쌓아야 수학 자체가 좀 덜 게으르게 공부가 되니까 좀 피하지 말고 쌓읍시다. 그 쌤 풀 때도 마찬가지고. 넘겨서 34쪽부터는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상 특징은 개념이 복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이고 거기서 그냥 연산을 하자가 초점이니까 그쵸? 개념보다는 그냥 푸는 거 이게 초점.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다룰 건데 그냥 우리가 식을 좀 다룬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다항식 중에서 얘를 이제 뭐 1차식, 2차식, 3차식 뭐 차수로 나눌 수도 있고 단항식, 다항식 해서 단항식은 사실 다항식에 포함되는 거고 단항식, 2항식, 3항식 하나의 개수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굵직하게 나눈다면 항등식하고 그러니까 세 개로 나뉘어. 항등식하고 그리고 이제 방정식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굳이 하자면 이제 거짓인 등식 이렇게 나뉩니다. 방정식 중에서 이제 항등식으로 그냥 푸는 문제도 있고 해가 모든 실수인 방정식이 항등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뭐야? 사실 다항식에서 요것도 끝은 아니고 이제 등식을 나눴다 해야 되겠다. 그죠? 다항식 중에서 이제 등식. 그러니까 등식은 일단 뭐냐? 등식. 아는 대로. 그쵸? 그죠? 등호가 있는 식. 그래도 이제 서로를 갖다 해서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문자 그대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쉽게 하면 항상 참이다 하고요. 방정식은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는 미지수에 따라인데 보통은 이제 x 또는 xy죠. xy. 근데 다른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따라 거짓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되는 이제 등식이란 말. 그래서 미지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참 또는 거짓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식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게 방정식.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초점이 다른 건데 시작은 다항식을 다뤄. 그 다음에 이제 큰 줄기에서 다항식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고 그리고 도형의 방식 다룰 거고. 이게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수학을 할
과정인데 항등식에서 초점은 뭐냐면은 얘는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여기서 이제 어떤 gx라는 식이 있어. 근데 얘가 뭐라냐면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생긴 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겠죠? 말 그대로 2x 플러스 1하고 ax 플러스 c가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a가 뭐가 되면 a가 2가 돼야 되고 c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항상 참이 되겠지. 맞아? 양쪽이 그냥 같은 식이 돼야 된다. 차수나 모양이나 뭐 문자가 xy 섞여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뭐 보통은 중학교 때 배울 때 1차 식에서 항등식이 되는 조건 하면은 cx 더하기 d가 돼서 ac 같고 b와 d가 같습니다. 뭐 2차 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서 배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개수 비교. 어쨌든 뭐냐면 두 개의 식의 모양이 같을 겁니다가 항등식이 초점이고, 여기서 문제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들은 뭘 구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구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냐면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식의 모양을 직접 구하거나. 요게 이제 항등식에서 초점들. 됐죠? 그럼 방정식에서 뭐가 주인공으로 바뀌냐? 얘가 똑같이 접근하는데 fx 이퀄 gx야. 그 방정식에서 뭘 찾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아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었지? 그 중에서 뭐가 되는 x값?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에서 초점. 됐죠? 차이는 항등식은 식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각각의 개수값들 혹은 식의 모양이 어떤 거냐 구하는 거고, 방정식은 거기에 들어간 참이 될 때 x값이 주인공인 거지. 문제에 따라 묻는 거를 다룰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접근할 때 초점은 이렇고요. 거짓인 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거짓인 등식이야. 1 이꼴 0이다 이러면은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이제 참고 삼아. 그럼 이제 항등식을 배울 건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항등식에서 초점은 식을 그냥 구하는 게 초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했듯이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야.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서로 같은 거니까 a 이꼴 c고 b 이꼴 d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 우리가 이용해서 요 개수값들을 구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에서 우리가 이미 모르는 개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 개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이걸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 개수법. 그 중에서 이런 항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각각의 개수가 같은 차수, 동류한끼리의 개수가 서로 같다를 이용하는 게 얘가 이제 개수 비교법이 되는 거고. 됐죠? 그냥 용어는 그래. 근데 실제로 풀 때 뭐 이런 걸 얼마나 생각하겠냐 싶겠지만, 근데 여기에 만약에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2a 더하기 b가 2c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참여되는 등식 정의가 그거지. x값에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게 얘가 이제 수치 대입법이 되겠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냥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사실 뭘 써도 문제는 풀려. 근데 이제 식이 좀 짧아, 차수가 좀 짧고 전개해서 그냥 비교하면 돼. 그냥 전개하는 게 좀 편한 식들은 개수비교법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쉽게 푸는 거고, 그지? 근데 식이 차수가 길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fx가 이제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뭐 k야? k인데 여기에 이제 식의 모양이 x 플러스 1 뭐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 있어. 이건 맞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x 빼기 아무튼 x 제곱 플러스 4x 뭐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얘가 플러스 k고 이거 5라고 할까요? 5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뭘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은 날라가고 여기 값이 나올 거야. k 값이 구해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식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식들을 우리가 풀 때는 수치대입법을 풀 거고, 그냥 전개해서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 것들은 개수비교법을 풀 거고. 근데 뭐가 편한지는 사실은 문제 풀기 전에 알 수 없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문제 속에서 보이겠지.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풀어라 가이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학습할 때는 의도적으로 얘들을 좀 어렵게 꼬아. 그리고 기출에서도 꼬우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출로 넘어가면은 얘 가지고 어려운 문제 몇 개 없고,
여기서 이제 수치대입법 통해서 나머지 정리를 좀 더 어렵게 배우고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학습이 맞겠죠.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36쪽에 방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 36쪽에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볼게요. 36쪽 3번, 4번, 5번 개념 확인. 자, 3번 같은 거 풀 때 이제 책에다 빈칸 넣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 풀 때는 개수 비교표에서 문제 자체를 그냥 풀어. 노트에다 풀 때. 와서 7시 반까지 빡세긴 하네. 5시 반에 와서 5시에서 7시 반까지 쉬지 않고 가면 중간에 좀 7시 한 번 쉬었다 갑시다. 자, 정리를 해볼게. 얘는 일단은 이제 매니 거는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얘가 전개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냥 전개하면 편하다. 그쵸? 그러니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꼭 이제 빈칸 넣기 너무 집착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찾아가도 좋지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전개를 해도 되는데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얘도 전개하고 얘도 전개하고 얘도 전개해서 더하고 또 연립을 해야 돼. 그쵸? 물론 이제 그렇게 풀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 수치대입법이 편할 것 같죠?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날라가고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c 그죠? 좌변이 마이너스 2c고 0 늘어나니까 얘가 3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게 분수가 나옵니까? 그지? 분수 맞아? 분수 나오네? 에이 싫어. 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읍시다. x에다 1 넣었을 때 얘가 0 날라갈 거고 얘도 0 날라가죠. 1 곱하기 3이니까 3b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은 6이죠. 그러니까 b는 2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에다가 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a가 되는 거고 그렇죠? 6a가 되고 얘는 4에서 4 빼고 더하기 3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모양을 줬을 때 얘는 대놓고 수치대입법 하세요. 좀 가이드를 좀 준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얘를 푸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등식이 하나가 주어지고 얘가 항등식이래. xy에 대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를 성립하는 x, y 순서상이 따로 있을 거고 그때 얘가 만족을 한다. 그럼 보통은 이제 얘를 이제 문자를 하나 소거합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ax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꼴 0이고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a 빼기 bx 그리고 전개한식 그리고 b 넘어간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꼴 0이 돼서 각각이 0이 되면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b가 2고 b가 2일 때 a는 2고 풀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비교법을 쓴 거고 실제로. 근데 얘를 또 조금 접근을 달리하면은 얘가 전개하는 과정이 또 복잡할 수도 있겠지. 나중에 또 그런 게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대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0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여기다 넣었을 때 얘는 a, y가 0이니까 a 빼기 2가 0이 돼서 a 이꼴 2가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어.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그대로 넣으면은 얘는 0이고 그러니까 b 빼기 2도 뭐가 될 거냐면 0이니까 b가 또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얘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걸 풀이들이 많고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꼬일 수가 있긴 해. 근데 이제 이게 좀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도 된다.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쓸 건데 A라는 식을 B라는 값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R이단데 얘가 이제 검산식인데 얘가 항등식이야. 그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했을 때 35를 4로 나눴어. 4, 7에 28이고 나머지가 4로, 아닌데 잠깐만 35를 4로 나누면 48에 32 48에 32고 나머지가 3이죠. 얘를 우리가 검산식 할 때 얘가 등식이 선미화 형태 4 곱하기 8 플러스 3이죠. 얘가 이제 서로 같은 값이지. 얘가 식에서도 마찬가지. 얘로 나왔을 때 몫이고 나머지고 얘가 그럼 항등식이 될 겁니다. 그럼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는 일단 좀 재미없을 수 있긴 한데 37쪽에 대표 문제 얘는 넘어가도 되겠지. 얘는 각자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넘겨서 38쪽에 대표 문제 밑에 보지 말고 각자 한번 풀어볼까요? 38번 38쪽에 대표 문제 2번 얘는 풀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어렵진 않으니까. 대표 3을 또 같이 풀어야 되겠다. 대표 2번 오케이. 후루룩 갈까? 후루룩 하고 좀 쉴까? 자, 얘도 그냥 개수비교법 쓸 거니까 전개합시다.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그냥 전개를 침착하게 해주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얘가 서로 같은 항등식이니까 a는 3이 될 거고, a에 3 넣으면 b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c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다 더한 값은 0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대표 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대표 3번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나는 고민될 것 같아. 뭐가 고민되냐? 수치대입법 쓸 거냐? 개수비교법 쓸 거냐가 나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재의 의도는 이제 수치대입법 써보자 이거긴 해요.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가봅시다. 나온 대로 b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6이다. 얘가 항등식일 때 abc의 곱을 구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간 수치대입법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은 얘가 0으로 날리기가 편하지. 나중에 나머지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얘는 좀 편하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으로 날라갈 거고, 좌변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6 되겠죠? 얘를 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이것도 은근히 귀찮네. 귀찮아. 하지만 합시다. x에다가 2를 또 대입하면은 0으로 또 날라갈 거고, 얘가 0이 8 플러스 4b 플러스 2c가에다가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얘를 b하고 c만 있는 거고, 얘를 먼저 정리하면 b 빼기 c가 마이너스 5. 그렇죠? 이거 0이니까. 그리고 4b 플러스 2c가 얘가 더한 게 14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2로 나누면은 2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7.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나오는 게 3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4고, 그때 c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c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더 대입하는데, 얘를 0으로 날릴 수 있죠.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은 좌변이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니까 2a가 될 거고, 얘는 0으로 다 날아가면서 6이 남으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다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좀 고민된다고 했던 게, 이제 이 과정이 좀 연립하는 게 되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럼 얘를 그냥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A 때문에 연방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A가 어차피 나오지, 여기서. 그지? A가 3이 나오니까 전개해서 그냥 개수비교법 해도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상수항 통해서 얘를 3으로 구해버리고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해도 되긴 하겠죠. 뭐 딱히 뭐가 편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편한 걸 고민해 보십시오. 얘는 이제 좀 약간 노가다성이랑 그냥 직접 숙제로 하시면 되겠죠? 것 같고, 넘겨서 우리 대표 문제 4번 한번 고민해 볼게. 41쪽까지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하자. 일단은 40쪽에 대표 문제 4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풀이를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풀이를 안 보고 푸는 거가 중요하니까. 짠짠짠. 수업 노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결심을 하게 하네. 까지 날려면
짠짠짠. 얘도 이제 책 의도대로 풀이를 좀 펼쳐 가보면은 이제 얘는 문자를 소거하는 게 이제 교재에서 의도.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y 자리에 넣게 되면요. 얘는 이제 그냥 ax 제곱으로 두면 되고요. 플러스 bx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c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8이 될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합시다. ax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x 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2bx. 얘도 속의 거 전개하면 플러스 c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것만 정리를 좀 더 합시다. cx제곱 마이너스 4cx 그리고 플러스 4c까지. 그럼 이제 모아주면은 a 빼기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2b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c x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4c. 얘가 8이다. 얘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8이 돼서 c는 2고요. 얘는 0으로 날아가니까 c에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4고요. 그리고 2 넣고 4 넣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a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하나씩 쫓아가면 돼. 얘가 8이고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그렇죠? 그래서 계수비교법 해서 이렇게 쫓아가 준 거. 구하라고 했던 게 뭐냐? a 빼기 b 플러스 2c. a 빼기 b냐 마이너스 b 플러스 2c. 2c니까 2c 4.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푼 거고요. 근데 이거를 또 아까 잠깐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식에서 날릴 수 있어. 그러니까 x에다가 2 넣고 y에다 0 넣으면 일단 요 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럼 그대로 밑에다 넣으면 y에 0 넣으니까 다 날라가고 4a가 8이야. 그치? 4a가 8이고 a는 2입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이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2를 넣으면은 x가 들어간 거 다 날라가고 y에다 2 넣으니까 4c가 또 8이야. 그러니까 c가 또 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x에다가 1 넣고 y에다 1 넣어버리면 a가 2였고 b 더하기 c가 또 2였고 이거 8이니까 b 값은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치 대입법을 요 세 개를 넣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워낙 편할 때가 좀 은근히 많아.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그래서 숫자를 그냥 연산이 제일 단순한 숫자를 넣어주면 되니까 얘가 좀 편할 때가 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좀 점점 동네 시험이 어려워져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수화 넘어가고 이렇게 수화 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푸는 방법이나 수학적 좀 지식이랑 같이 해서 개념이 잘 잡힌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응용을 잘 푼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사실 수상은 어려워지는 방법이 그냥 좀 복잡한 거야. 식이 좀 복잡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를 좀 빨리 쉽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좀 시간 들여서 끝까지 해결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연습들을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좀 잔잔바리 스킬들 이런 것도 좀 풀 때 조금씩 한 번 더 학습을 하면 좋겠지. 자, 41쪽의 대표 문제 5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쓰면서 나눗셈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수상에서 다항식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데 곱셈은 이제 곱셈 공식이랑 여기서 기반해서 곱셈 공식 변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거고 이때만 좀 괴롭혀. 뒤에 가면 또 막상 가끔씩 간간히 좀 등장하는 거고 근데 이제 메인이 뭐가 되냐면 이 나눗셈이 메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눗셈 우리가 처음 배웠고 우리가 오늘 방금 했듯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얘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항등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R을 구하는 과정들이 나머지 정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게 약간 문제 읽으면서 얘가 계속 써지면 좋아.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어떤 fx를 뭐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4였더라. 이런 게 문장에 있으면 문장을 읽으면서 손이 얘를 쓰고 있으면은 좀 편해요. 그런 거고 그런 형태를 좀 연습해 보자는 게 대표 문제 5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쓰면서 그대로 가면은 x 세제곱 더하기 문제 읽으면서 가보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 쓰면서 그냥 등식이 써졌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얘를 전개해서 개수비교법하면 끝이겠죠. 됐죠? 그래서 못과 나머지 문제는 못과 나머지 식을 쭉 펼쳐서 등식을 쓰고 정리해서 개수비교법 쓰든 수치대입법 쓰든 써서 문제를 풀죠. 됐죠? 어려운 내용 없죠? 얘는 스킵할게요. 우리 지금 55분인데 5분까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좀 진도 좀 나갈게. 좀 쉬었다 합시다.